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어느새 2월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봄을 향하듯이 우리의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활짝 기지개를 켜는 그런 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책은요,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책입니다. 페소아는 1888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4살 무렵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 후 남아프리카 주재 포르투갈 영사와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더반으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17살에 리스본으로 돌아온 그는 리스본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1년도 채 못 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오르페오라는 평론지의 주요 논객으로 활동했으며 1918년에 영어로 쓴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쓴 첫 시집 멘사점 전어는 1934년에야 출간되었지만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페소아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수많은 이명을 창조하여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그의 방대한 분량의 시는 시집으로 발간되어 증판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유럽 문학의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100대 문학 작품 속에 불안의 책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역자 후기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책 발췌독으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여기 도라도레스 거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한다. 내가 그 거리를 글로 쓴다면 그곳은 마치 영혼의 세계 같을 것이다. 제법 친근한 밤이 되면 나의 꿈은 무한대의 세계 위에 있는 나의 4층 집에서 별이 시작되는 곳으로 난 창문까지 리듬에 맞추어 미지의 나라 혹은 가상의 나라, 단순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한 나라로 멀리 여행을 한다. 나의 영혼은 신비스러운 오케스트라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악기를 불고 어떤 악기를 끼익끼익 소리내야 할지 모르겠다. 줄과 하프, 탐바레스와 드럼, 나 자신은 마치 교향곡 같아. 오늘 불현듯 터무니없지만 정확한 감각을 느낀다. 은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아닌 사람, 전적으로 아무도 아닌 사람. 빛이 깜빡하는 동안 내가 도시라고 믿었던 그곳은 황량한 목초지였다. 내게 내 자신을 보여주었던 사악한 불빛은 그 목초지 위에 하늘을 보여주지 않는다. 내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박탈당한 것이다. 내가 억지로 환생해야 했다면 나는 나 없이 환생하지 않은 채 환생했다.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느낀다. 그러나 나의 사고에는 추론이 없고 나의 감정에는 감동이 없구나. 저 위에 있는 뚜껑문에서 나는 방향 없이 연속해서 공허하게 추락하면서 무한한 공간을 향하여 떨어지는 중이다. 나는 검은 소용돌이이고 공허함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현기증이고
무 안의 그리운 물속의, 아니 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보고 느꼈던 이미지가 표류하는 소용돌이의 구멍 주위를 맴도는 끝없는 대양의 움직임이다. 요컨대 바닥을 알 수 없는 사악한 소용돌이 안에서 집, 얼굴, 책, 상자, 음악의 반향, 산산조각난 목소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나는 10년이 그려내는 기하학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중심이다. 나는 무이다. 그 주위를 그것 자체가 목적인 듯이 움직임이 돌고 있으며 거기에는 모든 원에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중심이다. 오늘은 지루한 모든 것이 마치 감옥의 입구처럼 나를 짓누르는 하루이다. 그러나 그 지루함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지루함이다. 우리가 어제 똑같은 얼굴을 보았어도 각자의 얼굴은 오늘 다른 얼굴이 된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은 세상에서 똑같은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날이다. 동일함은 우리의 마음에만 있으므로 그 자체로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비슷해지고 단순해진다. 세상은 분리된 것이고 뚜렷이 구분되는 모서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근시안이라면 세상은 연속적이고 불충분한 안개이다. 나는 도망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나의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나는 떠나고 싶다. 불가능한 인도나 남쪽의 커다란 섬이 아니라 아무 곳으로나 이 장소가 아니라는 미덕을 갖춘 아무 수도원이나 마을로 떠나고 싶다. 나는 이 얼굴들을, 이 습관과 이 나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나는 휴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도달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바닷가 오두막이나 심지어 험난한 산비탈 위에 있는 동굴도 내게 그것을 줄 수 있다. 굴종은 인생의 법칙이다. 반역을 꾀할 수도 없고 은신처도 찾지 못한 채 완수되어야 하므로 다른 법칙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노예가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예 상태가 강요된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위해서 느끼는 비겁한 사랑은 우리의 노예 상태의 무게를 알려주는 실마리이다. 지루한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내가 느끼는 지루함이다. 나는 알았다. 나는 늘 생각하고 늘 한 번에 두 개를 기대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으리라. 막연한 느낌이 있다. 너무나 막연해서 나중에 갔어야 그것을 기억할 땐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감지할 정도이다. 이 느낌에서 모든 인간의 그와 같은 이중적인 주의력의 일부가 만들어지는 듯하다. 내 경우에 내가 기대하는 두 개의 현실은 똑같이 중요하다. 그것에 나의 독창성이 있다. 나의 비극은 어쩌면 그것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그의 희극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현재를 따르는 노예이다. 현재가 만들어낸 색조와 형식의 노예이며 하늘과 땅에 매인 하인이다. 심지어 자신을 둘러싼 것을 경멸하면서 자기 안으로 더 많이 숨는 사람까지도 그러하다. 비가 올 때나 하늘이 맑을 때나 그렇게 숨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추상적인 감정의 내면에서만 감지되는 모호한 변화는 비가 오기 때문에 혹은 비가 그쳤기 때문에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 그 변화는 감지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을 정오하는 자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존재의 광활한 식민지 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수많은 유형의 군중이 있다. 할 일이 별로 없는 오늘, 전적으로 성스러운 휴식 시간에 내가 이처럼 인상적인 몇 줄의 문장을 쓰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바깥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이다. 이 순간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이며 기뻐하는 자의 육신과 아직도 어렴풋이 차가운 손을 느끼는 자이다. 내 인생의 중요한 비극은 모든 비극처럼 운명의 장난이다. 나는 형벌과도 같은 실제 현실을 거부한다. 나는 비열한 해방과도 같은 꿈을 거부한다. 그러나 나는 실제 현실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지저분한 부분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가장 강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꿈의 일부를 살고 있다. 나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술에 취하는 노예 같다. 요컨대 한 몸에 두 개의 불행이 산다. 번득이는 이성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인생을 나타내는 주변의 사물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물론 나는 평생을 살아온 이 도라도레스 거리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방치되어 있고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렇듯 명확하게 보고 있다.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모인 이 지저분한 사무실을 어떤 사람이 죽은 듯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 빼면 흥미로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월세를 내는 내 방을 말이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과 안면이 있는 모퉁이의 식료품점을 오래된 선술집 앞에서 서성이는 소년들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불필요한 노고를 부서진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무대에서만 공연하는 연극처럼 똑같은 인물들만 계속 등장하는 모습을.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그것을 지배하거나 거부하는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나는 현실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무슨 꿈을 꾸든 늘 이 자리에 머물 터이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하지도 못한다. 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도망친다는 수치심이자 마음의 청소를 마치 인생인 양 비겁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꿈꾸면서 나의 인생을 걸레질한다. 도시의 정지한 시계처럼 부조리한 나의 인생을. 연약하지만 확고한 감성이, 길지만 자아식이 강한 꿈이, 모호한 나의 특권 전반을 창조한다. 나는 가공할 노력을 다해 의자에서 일어나지만 아직도 의자를 등에 짊어진 것 같아. 나의 주관으로 만들어낸 의자인지라 지금은 그것이 더 무거운 것 같아. 나는 사랑한다. 끝없는 여름, 황혼 속에서 느끼는 도시의 고요함을. 특히 낮에 매우 혼잡했던 지역에 찾아드는 낮과 정반대인 그런 고요한 말이다. 아르세날 거리, 알팡데가 거리. 알팡데가 거리가 끝나고 동쪽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 우울한 길들의 연속. 정지한 부두들이 그리는 선. 그런 오후에 고독 속으로 뛰어들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슬프게 위로한다. 나는 내가 사는 시대보다 앞선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세사리우 베르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재미있다. 비록 그의 시와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은 동일한 시를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지역에서 내가 서술한 도로의 삶과 비슷한 삶의 감각을 밤이 올 때까지 끌어낸다. 낮에 도로는 감각이 없는 운동으로 넘쳐난다. 밤이 되면 그곳은 감각 없는 운동의 부재로 넘쳐난다. 낮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밤에 나는 내가 된다. 나와 알팡대가 구역의 길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다. 단지 그것들은 길이고 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사물 앞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람과 사물의 운명이, 그 운명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똑같을 때가 있다. 대수학의 신비와도 똑같이 상관없이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점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공허하고 느리게 흐르는 동안 나의 온 존재의 슬픔이 심장에서 마음으로 올라온다. 모든 것이 나의 감각이 되는 동시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외적인 사물이 되는 쓰라림. 아, 얼마나 자주 나의 꿈은 나를 사물로 만드는가. 그것도 현실을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독립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퉁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전차처럼 혹은 갑자기 물이 솟구치듯 황혼의 단조로움 속에서 아랍어 어조가 도드라지는 때늦은 노점 상인의 목소리처럼 외부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와 똑같이 나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지금 글을 쓰는 중이다. 부드러운 햇빛이 비치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일요일 때늦은 아침이다. 휴식 없는 도시의 지붕 위에 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푸른 하늘이 별들의 신비로운 존재를 망각 속에 가둔다. 내 안에도 일요일이 있는데 나의 심장도 아동용 벨벳 정장을 입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교회에 간다. 처음으로 감명을 받아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아주 큰 옷깃 위로 슬픔을 모르는 눈빛을 하고서 말이다. 이 하루의 끝에는 어제 남았던 것과 내일 남을 것이 남는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 동시에 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탐욕스러운 다수의 열망. 마지막으로 글을 쓴 지 몇 달이 지났다. 나의 지성은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덕에 나는 마치 타인처럼 살았다. 나는 종종 남의 행복을 대신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타인이었으며 나는 생각 없이 살았다. 오늘 갑자기 나는 나로, 내가 꿈꾸는 나로 돌아왔다. 특별히 중요할 것도 없는 일을 끝내고 나니 나는 무척 피곤했다. 나는 경사진 높은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양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감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어떤 뿌리 깊은 고통도 본질적으로 미묘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영혼에 속하는지 혹은 육신에 속하는지 인생의 무익함을 경고한다는 사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인지 혹은 위, 간, 두뇌와 같은 우리 몸속의 10년에 근거한 우환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 마음이 불안하게 착 가라앉을 때 그 속에 검은 침전물 때문에 나 자신의 저속한 의식이 얼마나 자주 흐려지는지 구역질이 나는데 그것이 권태인지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구토 증세가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한 구역질을 느끼며 존재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자주 고통을 주는지 얼마나 자주. 오늘 나의 영혼은 뼛속까지 슬프다. 기억과 눈, 두 팔 등 나의 모든 것이 내게 고통을 준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일종의 류머티즘 같은 것이 있다. 하루의 밝은 햇빛과 푸르디 푸른 넓은 하늘과 움직일 수 없는 높은 조류처럼 널리 퍼지는 빛은 나의 존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마치 여름이 물러가지 않은 듯이 아직도 무더운 기운을 품고 있는 상쾌한 가을바람에도 나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나는 슬프다. 그러나 명확하게 슬픈 것은 아니고 더구나 애매하게 슬픈 것도 아니다. 나의 슬픔은 저기 바깥에 상자를 쌓아둔 거리에 있다. 때때로 타인의 계산서와 내 인생의 부재를 기입하는 장부에서 무거운 머리를 들어올릴 때 나는 일종의 육체적인 메스꺼움을 느낀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숫자와 실망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 인생은 마치 불필요한 약처럼 내게 메스꺼움을 준다. 내가 정말로 쫓아버리고 싶어서 간단히 힘을 내기만 하면 이 권태를 얼마나 쉽게 쫓아버릴 수 있는지 나는 그제야 확실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해한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다시 말해서 의지를 통해 살고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는 무기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이다. 나는 그저 회계사 보조에 불과한데 나를 천재로 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사리유 베르데가 사무원 베르데 씨가 아니라 시인 세사리유 베르데라고 의사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는 허영의 징후를 보이는 헛된 자만심에 관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실 불쌍한 베르데 씨는 늘 사무원이었다. 시인은 그가 죽고 나서 태어났다.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시가 제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 미래의 것을 원해야 한다. 성공은 성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성공할 조건을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든 넓은 땅이 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짓지 않는다면 그 성은 어디에 있을까? 잘 때 꿈을 많이 꾸면 눈을 뜨고 거리로 나오지만 나의 눈에는 아직도 간밤에 꾼 꿈의 흔적이 확연하게 남아있다. 나는 나의 자동 기술법이 놀랍지만 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별나라의 유모의 손을 놓지 않고 일상을 보내고 거리를 걷는 나의 발걸음은 잠의 상상력이 모의하는 어두운 음모에 가담하여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거리를 걷지 비틀거리지 않는다. 나는 대답을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휴식 시간에 차를 피하거나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며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가까운 출입문에 들어갈 필요도 없을 때 나는 종이배처럼 다시 꿈의 강물에 표류한다. 또한 시장에 가는 채소 수레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 내게 생겨난 모호한 의식을 보살펴 주었던 희미한 환영으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바로 그때 인생의 한복판에서 꿈을 위한 거대한 영화 스크린이 만들어진다. 나는 바이사의 꿈의 거리를 내려간다. 존재하지 않는 인생의 현실이 거짓 회상이라는 하얀 눈가리개로 나의 이마를 부드럽게 감싼다. 나는 미지의 나를 향해 간다. 결코 가본 적이 없던 바로 그곳에서 나는 늘 승리했다. 이렇듯 몽롱한 상태는 산들바람처럼 신선하다. 그 상태에서 나는 몸을 구부정하게 숙인 채 불가능한 위를 행진할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다. 나는 존재하는 것에 깊이 도취되어 있다. 나는 감정에 취해서 방황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걷는다. 시간이 되면
다른 사무원들처럼 사무실로 들어간다.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이 아니라면 나도 보통 사람처럼 강을 바라보기 위해서 강으로 간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이렇게 똑같다는 사실 이면에서 나는 은밀히 나의 별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나만의 무한함을 만들어낸다. 나는 늘 현재를 산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내게는 더 이상 과거가 없다. 전자는 수많은 가능성처럼 내게 영향을 주고 후자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내게는 희망도 향수도 없다. 오늘까지의 내 인생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지어 나의 의지로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미래의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헛된 바람을 품고 있는 내게 그것에 대한 기억을 일깨울 뿐 나의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 자신의 흔적이고 나 자신의 환영일 뿐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었다. 나의 과거는 내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나간 순간에 대한 감각조차 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순간을 요구한다. 그 순간이 지나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텍스트는 계속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서 다양한 개성을 만들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개성을 창조한다. 매번 꿈을 꾸기만 하면 나의 꿈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 구체화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파괴되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표현되었고 외부에서가 아니라면 나는 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나는 살아있는 무대이며 다양한 배우들이 다른 역할을 연기하면서 그 위를 지난다. 꿈에서 만들었던 저수지의 푸른 수면이 나를 아프게 한다. 꿈에서 숲의 풍경 위로 보이는 창백한 달빛은 나의 것이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으면서도 기억은 하고 있는 거대한 가을 하늘은 나의 고단함이다. 지나간 한평생이 나를 짓누른다. 실패한 나의 모든 꿈이 내 것이 아니었던 나의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른다. 내 마음속의 푸른 하늘, 내 영혼의 강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현재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는 평원 속 옥수수 밭의 드넓고 불안한 정적이. 커피 한 잔, 담배 한 개비, 우리를 감싸안는 담배 향기. 어둑한 방 안에서 반쯤 눈을 감고 있기. 이것과 내 꿈만 있다면 나는 인생에서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리라. 너무 적은가? 나도 모르겠다. 그것이 너무 적은지 아니면 너무 많은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바깥은 여름날 저녁인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창문을 연다. 모든 것이 온화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고통처럼 모호한 불쾌감처럼 나를 찌른다. 그리하여 최후의 어떤 것이 나를 꿰뚫고 나를 갈기갈기 찢더니 급기야 나의 영혼을 깨트리고 만다. 사실 이 시각에 이 창문에서 이렇듯 슬프고도 온화한 것들 앞에서 나는 그림 속의 인물처럼 아름답고 미학적인 형상으로 변한다. 나는 그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도 아닌데 그 시각이 지나고 잊히기를, 밤이 어서 오기를, 거대하게 자라기를, 이 모든 것을 덮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를, 이 영혼이 영원히 나의 무덤이 되기를.